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학년도, 2022년도에 시행했던 수능의 22번에서 26번, 그래서 도산 12고, 지수정과 겸제의 빛, 이 세 작품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문제까지 한번 봐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 도산 12곡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조금 필요해서 그것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죠. 도산 12곡이라는 노래는 도산이라는 강호 자연을 배경으로 12수의 노래를 쓴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배경으로 12수의 연시조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 강호라는 공간 자체는 우리 문학에서 강호 한정, 강호 가도를 얘기할 때 특히 강호 한정을 통해서 자연에서 즐기는 공간이자 학문 수양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합치면 이 결국 그 이황이라는 작가가 도산이라는 강호 자연을 배경으로 자연에서 즐기면서도 학문 수양하는 것을 연시조 형태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가 구성을 봤을 때 재밌는 게, 이 도산 12곡을 짓고 나서 이황이 발이라는 걸 썼는데 비평문이에요. 우리가 지금으로 치면 약간 머릿말과 꼬리말 같은 건데, 여기에 보면 이황이 경기체가 한림별곡 유라에서 경기체가도 비판하고, 그 다음에 이별이라는 사람의 육가도 비판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육가의 형식은 본바다. 그래서 이황의 도산 12곡은 전 6곡과 후 6곡에 두 육가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얘는 그 첫 번째, 얘는 그 두 번째, 기가 그 기자니까 그 두 번째, 그래서 얘는 학문을 말하다 해서 언학이라고 하고, 얘는 순서가 바뀌었죠. 얘가 그 첫 번째인데 자연을 즐기는 언지 뜻을 얘기하는 거고, 얘가 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6곡은 1에서 6수 중에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 분석을 하는 틀로는 얘는 전 6곡, 뭐 전 1곡, 2곡, 3, 4, 5, 6이 나오든 기 1, 언지 1, 2, 3, 4, 5, 6이 나오든 무조건 우리가 어디 쪽으로 몰아가면 되냐, 주제가 자연에서 즐기는 감흥 쪽으로 해석을 하면 돼. 그러면서 이 핵심 키워드가 천석고항이에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병이 들었다. 그래서 이 천석고항이 가장 핵심이고, 이게 포함된 수가 시험에 나오기가 좋은 거지. 근데 후 6곡이 시험에 나왔다. 그럼 무조건 주제는 학문 수양의 의지야. 그리고 전체 주제도 이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로 가는 거지. 그럼 후 6곡은 뭐가 핵심이냐? 만고 상청이라는 구절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만고상청, 예로부터 지금까지 항상 뭐 하겠다? 풀겠다. 결국 뭐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작품이다. 그래서 도산 12곡은 전 6곡이냐 후 6곡이냐만 우리가 작품에 보시면 1, 2, 6이잖아. 그럼 벌써 뭐야? 전 6곡. 그럼 얘는 전부 다 주제가, 그렇지, 자연에서 즐기는 감흥 쪽으로만 몰아서 우리가 분석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 틀은 앞으로 도산 12곡을 공부하는 틀이기 때문에 분석의 틀이니까 알아두시고 써먹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분석으로 가볼게요. 이런 들었다며 저런 들었다려, 이런 거는 우리 정몽주의
그 다음에 이방원의 화답시에서 보면 이방원이 먼저 얘기를 하지,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떠냐 할 때 이 구절이 우리가 나왔었죠. 하여가. 그래서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떠겠느냐. 초야우생. 초야우생이 뭐야? 화자 자신이야. 화자 자신을 낮추면서 초야, 시골에 묻혀 사는 우생, 젊은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다 어떡하겠느냐. 하물며 천속고왕, 아까 핵심 나왔죠. 자연에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병이 드는 것을 고쳐서 무엇하겠느냐. 고칠 필요가 없단 얘기지. 왜? 서리법을 통해서 지금 얘를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연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깊었는데 그걸 고칠 필요가 없이 자연을 즐기겠다라는 얘기죠. 이수, 연하, 안개와 노을로 집을 삼고, 풍월, 바람과 달로 벗을 삼아서 태평성대에 병으로 늙어가는, 이때 병이 천석고왕이겠지. 이 중에 바란 일은 허물, 실수나 없겠다. 그러니까 뭐야, 자연에서 즐기면서 그냥 살고 싶다는 마음이죠. 육수, 춘풍, 봄바람에 화만산, 산에 꽃이 가득하고, 추야, 가을밤에 월만대라, 달빛이 가득하다는 얘기지. 사시강, 사계절에 가흥, 즐거운 흥치. 이 사계절의 즐거운 흥치는 사람과 한 가지다, 서로 같단 얘기지. 하물며 어약 연비, 물고기, 약, 그러니까 물고기가 뛰고 연비, 솔개가 날아서 운영천광, 그림자를 드리우고 밝은 태양이 빛나는 것이 어느 끝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그 자연이 아름다운 게 끝이 있겠느냐. 그런 자연에서 뭐 하겠다? 즐기겠다. 그래서 이 분석의 틀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네. 그 다음 나 작품으로 한번 가볼게요. 나 작품은 지수정가입니다. 그럼 벌써 우리가 정규 때도 계속 얘기했잖아. 가는 노래를 얘기하는 거고, 무슨 무슨 정, 무슨 무슨 제, 무슨 무슨 허는 건물이야. 근데 제나 허는 약간 뭐 도서관일 수도 있고 약간 서재 같은 느낌 있잖아. 그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시험에서도 모의평가에서 3월 모의평가에 지지헌이라 해서 지지헌기 이런 게 시험에 나왔었지. 그 다음에 고1 교과서나 고2 교과서에 가면 수호제기. 그래서 이 제나 허는 건물들을 보통 얘기하는 거야. 정도 건물인데 얘는 정자야. 그럼 벌써 여기서 말하는 지수정이라는 정자가 벌써 뭐야? 그렇지, 김득연이 직접 지은 정자인데 그걸 노래하고 있다 라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얘도 결국 자연에서 자연을 즐기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한번 해석해 봅시다. 상가 풍수월에 동구못이 좋다 할세. 동구가 약간 그 우리가 어떤 길목 얘기하지, 그 길목에 첫머리로 우리가 동구라 그래. 10년을 경유하여 한 땅 준비하여 한 땅을 얻으니. 그럼 결국 뭐냐, 얘는 10년 준비해가지고 풍수지리가 좋은 곳에 땅을 얻었다는 얘기지. 약간 10년을 경영하여가 떠오르죠. 형세는 좁고 굵은 암석은 많고 많다. 형세는 좋은데 문제가 뭐야? 암석이 많고 많다는 건 개간이 필요할 거로 지금 보이죠. 그 다음 옛길을 새로 내고 작은 연못을 파서 활수를 끌어들여 가는 것을 머문 게 아니, 이 활수가 흐르는 물이잖아. 그 흐르는 물이 가는 것을 머물게 했다. 그러니까 뭐야, 연못을 판 거지. 연못을 파서 활수, 흐르는 물을 가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맑은 거울, 이 거울이 진짜 거울이 아니겠죠? 연못을 얘기하는 거야. 연못이 티 없어 산 그림자가 잠겨있다. 그만큼 뭐야, 연못이 얼마나 맑아서 거울 같으면 그림자가 잠겨있다. 진짜 그림자가 안에 있겠어? 아니겠지. 비추는 모습, 그만큼 맑고 깨끗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천고에 황무지를 아무도 모르더니 일조 짧은 시간에 진면목을 내 혼자 알아노라. 그만큼만 자신이 이 자연 황무지를 발견한 거에 대해서 기쁨의 심정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처음에 이의 뜻은 물 머물게 할 뿐이더니 이제는 돌아보니 가지가지 다 좋구나. 지금 보시면 영탄법을 사용하면서 자연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봐봐, 가지가지 다 좋다 했으니까 이 가지가지를 뭐 해야 돼? 하나씩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예찬, 감탄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데 무엇을 지금 설명하냐? 보시면 병류라든지 흐르는 물이죠. 그 다음에 산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백석, 그러니까 백석 흰 돌이니까 이게 자갈 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자갈은 가지런, 가지런하여 은도로 새겨 있고, 은도 그 은빛 칼, 그 말은 뭐야? 굉장히 은빛 칼로 새긴 듯하게 가지런하게 자갈이 있다는 얘기고, 푸른 물은 콸콸 흘러서 술잔을 때리는데 직유법도 지금 사용됐네. 첩첩한 산들은 좌우의 병풍. 왜? 지금 산들이 이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뭐 한 거야? 병풍처럼 느껴지는. 이것도 10년을 경영하여에 보통 비슷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구곡 상하대는 청칭이 들려있고, 삼경, 이것도 재미있는 단어가 나왔네. 송국죽은 보통 소나무, 국화, 대나무를 얘기하겠지. 근데 이 삼경이라는 건 은자, 내가 수업 시간에도 이 한자 은 많이 얘기했죠. 자연에 사는 사람, 그 말은 뭐 했단 얘기야? 은거했다 해서 은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있는 집을 가는 길에 이 송국죽, 소나무, 국화, 대나무가 어떻게 줄줄이 벌려져 있는, 길가에 쫙 펼쳐져 있다는 얘기지. 하물며 바위 벼락 높은 위에 노송이 용이 되어 늙은 소나무가 용처럼 구부러져 있대. 그리고 소나무 뿌리를 베어내고 작은 정자, 이 작은 정자가 뭐겠어? 그렇지, 방금 얘기했던 지수정입니다. 붙여세워 띠풀로 지붕을 이고 자르지 않으니 이것이 어떤 집인가? 남양의 제갈량인가 무의, 여기가 벌써 고사가 인용이 되는 겁니다. 제갈량은 제갈량을 얘기하는 거야. 제갈공명이 살았던 집, 무의 와룡암이라고 하면 주희, 우리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죠. 주자학, 성리학, 그 사람이 은거했던 곳. 그런 곳들이 다시 살펴보니 필괭위원, 그 중국에 유명한 화가 있거든. 그 사람의 그림과 같대. 그러면서 무릉도원을 옛날에 듣고 못 봤었대. 근데 이제 알겠대. 이가 거기래. 이가 뭐야? 지수정이 거기 무릉도원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수정이라는 현실 공간을 무릉도원이라는 이상향으로 인식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네. 그래서 지수정가라는 작품은 굉장히 괜찮은 작품이니까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이 지수정가는 이 지수정을 배경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든지
사계절의 흐름을 바탕으로 자연을 벗삼고 만족감을 느끼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작품인데, 우리가 네 가지 특징이 보통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유법, 지규나 이런 걸 사용해서 자연 경관을 묘사했다는 거. 두 번째, 대꾸법의 사용이죠. 대꾸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사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으면서, 네 번째, 대상에 주목하여 대상과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지. 여기서 대상이라는 건 지금 지수정을 얘기하겠지. 이걸 통해서 대상과 관련된 가치, 자연에서 즐기는 강환정이나 물화일체, 이런 것들이 나타난 점에서 10년을 경영하여와도 비슷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다작품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작품 겸재의 빛이라는 작품인데, 네는 벌써 화자가 지금 작가가 나오는 거지. 초로라는 건 보통 5, 60에 들어들 때 정도의 나이야. 어느 가을날 배경이 나오죠. 나는 겸재, 정선이라는 사람이야. 겸재가 동해안을 따라 내려가면서 동해, 승경, 뛰어난 경치죠. 화폭에 옮겼던 월송정, 망향정, 청간정, 성유구를 일삼아 또 달아다녔다. 그 말은 뭐야?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서 거쳐갔던 공간을 지금 따라서 뭐하고 있는 거야? 여행하고 있는 거야. 망향정은 옛 기성면의 바닷가에서 지금의 금남면 삼포리로 옮겨 세운 지가,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게 또 재밌는 거지. 겸재정선이 망향정이라는 그림을 그렸어. 망향정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그렸던 정자죠. 방금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지. 이 정자가 원래 A라는 곳에 있었어. 그게 기성면 바닷가야. 근데 여기에 도로가 생기면서 B라는 공간으로 옮기게 되었거든. 그게 근남면 삼포리, 요게 배경지식이야. 그러니까 원래 그림에 그려져 있는 곳이 지금의 망향정이 아니란 얘기야. 그때 망향정을 그렸던 곳은 이곳인데 도로를 만들면서 이곳으로 옮긴 상황이라고 지금 우리가 배경지식을 알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옮겨 세운 지가 140년이 넘었대. 기성면의 옛 망향정 자리는 도로공사로 단해의 허리가 잘려나가 바닷물은 단해 끝에서부터 멀찌감치 쫓겨났고 그 사이에 시멘트 실갑이 되어 있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봅시다. 뭐가 정리가 필요하냐? 옛 망향정 자리, 요게 또 시험에서 내신 때 괜찮은 겁니다. 요걸 뒤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 이 망향정 자리는 서술자가 의도적으로 찾아간 장소야. 왜 아까 겸재정선에 그림을 그리려고 갔던 데를 의도적으로 지금 따라간 거지. 그러면서 현실에서 도로공사 때문에 옮겼댔지. 그러니까 이 도로공사라는 편의를 실현하기 위해 옮겨갔기 때문에 옛 모습으로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잃어버린 상황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뒤에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망향정 자리가 사라져도 허전하지
아는 이유가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 어쨌든 정자터는 사방이 깎여져 나갔고 화폭 속에 소나무 숲도 베어져 버린 채 그 언덕은 그저 무의미한 흙더미로 변해 있었다. 마음의 고루들도 그곳에 들어서 있던 정자를 본 일이 없었고, 다만 그들의 징조나 고조로부터 전해오는 구전에 의해 그 흙더미가 망향적 예터였음을 옮길 뿐이었다. 왜 140년이나 지금 지났으니까 본 사람이 없잖아. 다 죽었을 테니까. 겸재의 화폭을 마음속에 앞세우고 겸재 실경산수의 자리를 찾을 적에, 실경산수는 약간 동양화에서 풍경을 그린 자리야. 그 허전한 사태는 여전히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다. 이거 조심해야 돼.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다 했어. 지금 안타깝거나 그런 게 아니야. 앞에서도 제가 방금 얘기를 했죠. 왜 그런지를 지금 우리는 따라가면 되지. 왜 그런가? 현실 속의 정자에 오르면 화폭 속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옮겨갔잖아. 육신의 눈을 앞세워 정자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풍경 전체 속에서 인간세의 위치와 규모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의 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 먼 산을 그릴 때 그는 산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첫 번째 특징인데, 이유가 뭐냐? 이 겸재정선이 물리적 거리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건데, 이유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 말은 뭐야? 결국 여기서 똑같이 그린다는 게 사실성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실성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는 뭐 한 거야? 재구성이 핵심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똑같이 그리는 게 사실적인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 해내야 돼? 작가의 시선, 인식을 가지고 뭐 해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재구성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라는 말을 쓴 거지. 먼 것들은 원근상의 거리에 의해 경유되는 게 아니라 깊이에 의해 자리 잡는다. 두 번째 특징이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깊이에 의해 자리 잡는다. 이 깊이가 이 시선의 깊이야. 세 번째, 겸재의 화폭 속에서 풍경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고 또 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그치, 이것도 또 중요한 내용이 나왔지. 이유가 뭐겠어? 지금 작가의 그대로 똑같이 그린 게 아니라 작가의 시선으로 재구성하는 게 중요하댔지. 그러니까 가깝다고 사실적이지도 않고 멀다고 사실적이지도 않다는 얘기야. 왜? 작가가 자신의 인식대로 재구성을 하기 때문에 대상을 표현할 때 뺄 건 빼고 과장할 건 과장해서 표현했기 때문이지. 대체로 그의 그림 속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직접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고 있대. 하지만 그 사실성은 원근에 의해 정립되는 사실성이 아니라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사실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4번을 보시면 얘랑 얘를 지금 따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이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대상을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로 재구성하는 거야. 왜? 자기가 인식한 대로 재구성을 해. 그리고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사실성을 담았다는 거지, 있는 그대로 그리겠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까 여기서 사실성이란 어떤 거랬어? 작가의 시선대로 재구성하는 사실성인 거야. 똑같이 그리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5번은 그런 의미에서 화자의 의도에 따라 풍경을 재구성하는 창작 작업을 얻을 수 있고, 결국 이를 통해 진정한 그림이 될 수 있다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 내기 좋은 게 이 사실성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5가지로 지금 겸재 후 화풍을 얘기할 때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낼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다? 겸재는 똑같이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작가의 시선으로 재구성해 가지고 화자와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사실성을 담그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 뭐다? 진정한 그림을 파악하는 게 이 글의 핵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지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1번 문제,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네. 1번, 대상에 주목해서 대상과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는 자세. 그치? 가에서는 아까 뭐였어? 도산 12공이니까 도산 주변의 풍경이었죠. 나에서는 뭐야? 지수정가니까 지수정이라는 정자. 다에서는 겸재의 그림, 그런 걸 통해 가치를 추구하는. 답은 바로 나와버렸네. 2번, A 부분과 B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A는 도산 12곡의 1, 2수고 B는 아까 이 부분이었네. 1번, A의 일수 초장은 유사한 어휘 반복. 그렇지, 이런들 저런들 어떠하며 어떠하려 이런 것들 가능하겠네. 2번, 이수의 초장은 일수의 종장의 시성을 이어받아 자연친화. 이수의 초장은 종장을 이어받아서 자연친화. 그치, 병으로까지 이어지니까 가능하겠네. 3번, B에서 산 그림자가 담긴 작은 연못의 경광을 묘사하여 깨끗한 자연형상. 그렇지, 연못을 팠는데 거기에 연못이 얼마나 맑았으면 그림자가 잠겨있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4번, A에서 집을 삼고와 벗을 삼아는 대상에 가까운 관계를, B에서 끌어들여와 머물게 하는 대상을 가까이 하려는 행동.
그치? 요거는 가까운 거고 여기는 가까이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 가능하겠네. 5번 A의 허물이나 없고자 하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을. 요까지는 가능할 수 있죠. B의 T 없이는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화자의 심리. 아니지. T 없이 막다 했으니까 대상을 관찰하기 전에 화자의 심리가 아니고 지금 이 대상에 대한 뭐야? 평가가 T가 없다는 얘기지.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도산시국에서 자연. 이 자연 굉장히 중요하겠지. 그래서 요런 자연들은 여러가지 작품에서 비교하기가 굉장히 좋은 작품이야.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이치가 일치된 이상적 공간. 지수정가에서 자연은 자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얘는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하고 자연의 이치가 일치됐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조화로운 자연과 합이라는 화자가 등장하는 거야. 근데 지수정가는 뭐야?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지. 그러니까 자연의 구체적인 모습을 묘사해서 자연의 가치를 확인하는 새로운 가치를 확인. 이렇게 연결이 돼야겠죠. 1번 가의 초야호생은 인간이 지향하는 이치와 자연의 이치가 일치된 공간에 존재하는 화자가 스스로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아까? 초야호생이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 그 시골이 어디야? 강호자연을 얘기하는 거지. 2번 나 혼자 알겠노라는, 그렇지, 발견한 기쁨을 아까 얘기한다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었고. 3번 천석광은 아까 뭐라 그랬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서 병이 됐댔잖아. 이걸 통해, 그렇지, 아쉬움이 아니죠, 만족감이겠지. 얘가 아니라 얼마나 좋았으면 병이 깊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병을 고치지 않겠다라고 했지. 고쳐서 무엇하려? 고쳐서 무엇하겠는가.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네. 4번 가에 사람과 한 가지라는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지향하는 이치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 화자 인식이, 그쵸? 한 가지다 라는 얘기니까 나의 가지가지 다 좋구나는 자연의 가치를 확인한 심정. 그래서 아까 뭐 백치, 백석 이런 것들 보시면 백석, 병류, 산, 소나무 이런 것들이 다 거론이 됐었지. 그 다음 5번 가에서는 춘풍의 화만산하고 추야의 월만대라는 계절의 양상을 통해, 그치, 봄과 가을이죠, 조화로운 자연을, 나에서 병류는 콸콸 흘러 옥술잔을 때리는 듯 화자가 발견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바지다. 맞죠?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으니까. 그 다음 4번 기억과 니은. 작은 정자하고 이게 뭐야? 지수정. 얘는 망향정 자리를 지금 비교한 거네. 기억은 인공적으로 만든 거고 니은은 글쓴이가 의도치 않게, 아니지, 의도적으로 찾아갔다고 얘기를 했고. 2번 기억은 현실에서 명예를 아니라니까. 우리 아까 1에서 6수는 자연에서 즐기는 감흥이랬잖아. 틀렸고. 니은은 현실에서 편의를 실현한 결과, 그치, 아까 도로 만들려고 옮겼다고 얘기를 했었죠. 3번 기억은 화자에게 만족하며 머무르는 삶, 자연 친화, 강환정이니까. 니은은 글쓴이에게 허전하지 않은 이유를, 그치, 생각하게 하는 거. 질문을 통해서 아까 생각했던 거 기억나시죠? 답은 3번. 4번 기억은 화자에게 일상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아니지, 유용성이 있는 공간이랬잖아. 그래서 더 정자를 만든 거잖아. 니은 글쓴이에게 본래적인 유용성을 상실한 공간. 틀렸지. 이게 되려면, 만약에 이게 틀린 건데, 이게 되려면 유용성을 상실했으니까 무슨 안타까움이나 이런 정서가 있어야 가능한 거야. 근데 아까 우리 뭐라 그랬어? 이 보이죠? 그다지 허전하지 않았다. 요런 말로 우리가 추론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5번 기억은 화자에게 자신의 삶을 가다듬는 역할. 틀렸죠? 그냥 5번은 말도 안 되는 지문. 그 다음 시를 보기를 바탕으로 시를 읽은. 시는 아까 겸재의 빈 마지막 부분 우리가 화풍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성을 굉장히 중시하게 봤었죠. 겸재는 산을 그리면서도 뺄 건 다 빼고 과장할 것은 과장하면서. 아까 어디 나왔어? 그치, 여기 가깝다는 것도 사실성에 부여받지 않고 멀다는 이유로도 사실성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왜? 대상을 표현할 때 작가의 인식, 시선 이거에 따라 재구성하는데 뺄 건 다 빼고 과장할 건 과장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신이 생각하는 구도로 풍경을 재구성했다. 제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대상을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료로 재구성해가지고 대상과 화자의 관계를 정립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 한 폭의 그림 속에서 물, 바다, 하늘과 땅, 정자, 인간을 모두 포함한 모든 대상이 화자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어 회화의 구도의 의미를 가진 자리에 놓일 때, 그러면서 관계가 중요하다고 있죠. 진정한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림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화자의 의도대로 풍경을 재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1번 먼 산에 그릴 때 그 집착하지 않은 이유는 그치 아까 얘기를 했었죠. 2번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는 것은 화자가 자신의 시선으로 풍경을 재구성. 맞고. 3번 가깝다는 이유 이거 아까 멀리서 뺄 건 다 빼고 과장 가능하겠고. 4번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을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도록 그린다는 것은 대상을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로 옮겨 그대로 표현 아니라니까. 요런게 틀렸다고 얘기를 했지. 아까 뭐라고 했어?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사실성을 담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답은 4번. 5번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성이 정립되는 까닭은 화자의 의도에 따라 재구성. 이것도 맞는 얘기. 답은 4번이 되겠네. 그래서 이 지문은 3개가 복합 지문으로 되어 있는 글인데 우선 공부를 가나다 작품을 저희가 분석한 것처럼 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수 있는 지문이라고 보입니다. 정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2023학년도 수능 문학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